네, 2차 전지 궁금하시죠? 뭐 테슬라도 궁금하실 거고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심도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자동차도 커버하시나 봐요. 테크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차니까. 테크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뭐 제가 이제 IT만 국한한 게 아니라 네. IT 전장도 분명히 IT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아시아 쪽에 설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유치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어제 그 대통령 그 영상회담, 화상회담에 대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포인트가 한 2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뭐죠? 일단 자료에서 네. 테슬라 CEO가 아니라 스페이스 X CEO라고 자료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론 이제 다 지금 기가 팩토리 보면서 2차 전지주들이 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에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이야기가 됐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 한국 협력사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 조달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딘지 네네. 왠지 아는 것 같은 이영수 대표는. 하지만 방송에 얘기할 네네.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냥 추측일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합리적 실제로 추론. 이제 지금 그 관련 그 업체에서 미팅을 하고 다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전기차 쪽도 활발하지만 저궤도 위성 쪽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이제 기행을 넘어서 독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기인하고 뭐 통화를 할 이런 게 아니라 산업 비즈니스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자율주행 또 전기차의 상징성.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못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자동차도 하기가 네네.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자동차는 이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거고 2D. 그렇죠. 띄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UAM이 이게 떠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X, Y 좌표가 아니라 이제 Z Z까지. 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위치 3차원 정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가 이렇게 잘 굴러다니면 지하로 들어갈 때는 그렇죠.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떠야 되는데 이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이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죠. 자, 요 기업의 요 구체적인 내용은 네네, 39금에서 유튜브에서 털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갑시다. 뭔가 당신이 된다. 이영수 대표도 알고 계시는 네네. 건데 하여튼 저희도 네. 추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네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추가 질문 2가지였는데 하나는 또 뭐죠? 네, 요거래요. 네. 네네. 하여튼 기가 팩토리라는 표현이 집중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 스페이스X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힌트를 줬어요. 네. 네, 거기에 우리가 많이 네. 차관점을 가야 되고, 그죠? 네, 전자파 차폐, 네네. EMI. 맞습니다.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기업 준비한 건 뭡니까? 네. SFA입니다. SFA. 네네. 엑스판 기업인데. 네네. 엄청 무거운 회사죠. 무겁지만 이게 무거우게 한번 뜨면은 네네.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떠놓으면 그렇죠. 날아가는 건데. 네네. 참 시장이 요즘 답답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시그널이 좀 보였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자, SFA는 어떤 기업인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죠. 네.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네, 맞습니다. 물류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네. 이런 물류 장비들이 어떻게 뭐 AI가 가미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용 장비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못지않게 2차 전지 장비 쪽 수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별 기준으로 보면 연결 회사가 또 2개나 있으니까요. 뭐 지금 개별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장비가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을 곧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씩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라스 뭐 이런 글라스 장비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7%.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이커머스 쪽에서 또 물류 쪽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물류 장비들, 기타들이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3분기에 신규 수주 중에 전체 70%가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 한번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FA 이게 삼성에서 분사 맞습니다. 네. 예전에 삼성항공에서 항공에서 네네, 분사한 회사고요. 네. 삼성 내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딱 그냥 거기 여기 뭐 그다음에 CMS 뭐 이런 네네, 데 그냥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네. 자, 외화 파생 상품 손실 규모 가장 큰 회사로 꼽혔다. 네네. 좋은 건 아닐 표현이지만.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나 보죠? 네네. 일단 이제 뭐 영업이익단은 아니고요. 이제 영업 외에 이제 손실이 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받으면 네. 환 해지를 이제 100% 그렇죠. 합니다. 네. 네. 해지를 해버리는데요. 올해처럼 이제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리면 이제 손실이 나는 건데 이게 딱 손실이 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평가손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장부상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상반기에는 해지를 많이 했는데 또 그 뒤에는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지 비중이 한 60%대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처럼 계속해서 또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라 그러면 네. 충분히 또 이제 나중에 또 평가 이익으로 충분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기마다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잠정적인 손실로 계산은 해놓잖아요. 맞습니다. 네. 장부상에,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죠.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7,000원이야. 그러면 네네. 30%의 손실이지만 그렇죠. 팔아야지. 팔아야지 손실 맞습니다. 걱정인데. 그렇죠. 수출 기업들도 그렇죠.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는 환을 열어버릴 수도 있고, 물론 그건 기업이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환율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평가 손이 발생을 해서 매도 해지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매도 해지가 환율이 지금 좀 계속 올라가면은 네네, 손실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죠. 누적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지금 피크 치고 좀 환율이 꺾이는 다시 분위기에서 꺾이는, 네.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맞습니다. 네.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손실이 다시 산입이 맞습니다. 뭐 수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실 부분은 계상이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죠. 네. 네,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도 네네. 분석하다 보니까 네, 장부상 그렇다고 환 해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안 하면 그냥 뭐 투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니까 기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검사 장비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 SFA만의 강점, 경쟁력 네. 뭐가 있나요? 일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장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기술을 많이 그럼 이거 적용하고 삼성 있는데 SDI라고 또 콜레이션이 되나? 지금은 이제 주력이 SK온 쪽으로 주로 SK온 쪽으로? 네, 수주를 받고 있는데 SDI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SDI 아침에 그거 보셨어요? 혹시 여담이지만 네.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올림픽이 아니다 월드컵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 운동 준비 기간에 조금 이렇게 연습할 만한 상대 삼성 SDI 사내 조기축구 동호회랑 붙었는데 네. 5대1로 이기긴 했어. 이겼는데 5대2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삼성 SDI의 그 사내 축구 동호회가 강하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두 골이나. 네, 오늘 저녁에 우루과이라고 이제 발음이 안 돼. 우루과이랑 우루과이? 이제 예. 하니까 네. 이게 뭐 삼성 SDI를 사라는 얘기인지 시장에서 아직 못 보셨구나. 네네. 아, 그 네. 뉴스는 못 봤는데. 카카오 증권의 네네. 이순철 연구원이 올려놨더라고요. 자, 하여튼 봅시다. 네네. 2차 전지 검사 네네. 장비? 네. 일단 이제 요 2차 전지 쪽에 AI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 2차 전지가 불이 나는 경우가 네. 양극하고 음극이 계속 이렇게 붙어버리면 네. 이게 이제 덴드라이트라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남자, 여자 붙으면은 네, 붙어버리면 싸움이 이게 나듯이. 불이 나서 이제 이게 화재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찢어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파괴 검사를 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3D CT라는 장비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검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경쟁사보다 굉장히 빨리. 네. 보통 경쟁사 제품 몇 분 정도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초마다 이거를 셀 하나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폐배터리 분야로도 똑같습니다. 확장성을 띌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2차 전지 쪽에 물류 장비하고 공정 장비 네네. 수주가 요즘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네. 그걸 좀 결국 주력 그 고객사인 SK온이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뭐 이번 3분기 신규 수주가 2,813억 정도거든요. 지금 뭐 수주 잔고만 조 단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뭐 3분기 중에 받은 수주 중에 70%가 2차 전지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부분. 네. 이쪽도 어떤지 궁금한데 SDC 하고 네. 투자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금이 유보 현금이 30조 정도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제 재무 상황이 안 좋은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현금이 많고 그리고 투자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6세대 쪽에서 투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8.6세대 네, 이게 이제 추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2024년 애플 아이패드향 네, 노트북 이런 쪽으로 이제 중대형 쪽으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쪽도 이제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투자가 나오면 이제 SFA는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네,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회사 SFA 반도체 실적은 좀 잘 나왔나요? 네, 뭐 요즘에 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뭐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아직까지 메모리 비중이 높아서 메모리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실적 디펜스 하는 데는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SFA 반도체가 수혜를 본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 전방인 기업인 삼성 관련 그 굵직한 전자, 뭐 SDI, 전기 모든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결정, 증설에 대한 결정을 하면은 곧바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회사가 네, 우리 그렇죠. SFA인데. 일단 기본 물류 장비는 빼놓고 하는 거죠. 네. 자, 4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고 있는데 네네. 내년 실적까지 토탈해 갖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뭐 올해 이제 4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4분기 통상 재고 조정 때문에 좀 안 좋은데 지금 수주가 반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4,800억,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2차 전지 실적 수주 반영 덕분이고 올해 매출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900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한 2,20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2,2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총이 한 1조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1조 네.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예,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그래도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연말에 이루어진다면 네네. 그동안 이제 수출 비중이 있었던 기업들의 그 환해지에 대한 손실 부분이 다시 상입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되돌림에 대한 4분기 부분들. 실적은 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결국 환율이네, 맞습니다. 환율. 맞습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내려가 줘야 돼. 그렇죠. 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뭐 2차 전지 분야 그리고 또 기가 팩토리 이슈 거기에 이제 연관 꼭 지은 건 아니지만 SFA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저랑 유튜브 찍으시죠. 네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